완벽하게 평온한 저녁에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슬픈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특별한 생각도 없었는데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며 오열이 터져나온다. 이것은 뇌와 몸이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발동하는 지능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다. 이 현상의 핵심은 원시적인 경보기관인 편도체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압도하는 감정 납치 현상이다.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수백 밀리초가 걸리는 반면 편도체는 위협이나 감정 자극을 감지하는데 불과 120밀리초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만 필요하다. 이 속도 차이 때문에 편도체가 먼저 작동하여 전두엽의 통제를 일시적으로 넘겨받고 신체 전체를 비상상태로 몰아넣는다. 머릿속으로는 평온하다고 느끼지만 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생존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예고 없는 눈물은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경계를 풀고 역류하는 지연된 슬픔 현상이다. 몸은 기억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사실로 확인된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스트레스는 근육과 장기, 그리고 신경계 깊숙이 신체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가 안전한 환경에 도달하면 방어선이 허물어지며 눈물로 녹아내린다. 특히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78%가 경험하는 기능적 동결 상태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긴장하며 수천 가지 미세한 스트레스를 무시한 채 살아온 몸이 평화로운 순간에 이르러 마침내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가슴이 꽉 조여오고 깊은 공허감이 밀려올 때 그것은 신경계가 선택한 최후의 구조 신호이다. 뇌섬엽은 신체 내부 신호를 읽어내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 심장 박동, 호흡, 미세한 떨림 같은 내수용 감각을 감지하며 미래를 예측한다. 안전한 환경에 도달해 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 실제 신체 상태와 뇌의 예측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 이 예측 오류가 억눌린 트라우마를 탈옥시키듯 감정의 파도를 터뜨리는 것이다. 평화로운 오후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의 명확한 신호이다. 이 눈물은 과부하된 신경계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열어젖힌 비상배출구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지는 화학적 공백 속에서 눈물에는 천연 진통제인 루신 엔케팔린이 농축되어 있다.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또한 감정적 눈물은 일반 반사적 눈물보다 단백질 농도가 훨씬 높으며 혈액보다 최대 30배 높은 망간을 체외로 배출하여 뇌에 축적된 불안과 우울 물질을 정화하는 정교한 해독 과정을 수행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알로스타틱 부하라고 불리는 만성 스트레스 부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생물학적 자가 치유 메커니즘이다. 오랜 시간 전투 태세를 유지하던 교감신경의 엔진이 강제로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 호흡이 안정되고 시야가 맑아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재부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최근 국제적인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눈물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생리적 반응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안전한 순간에야 비로소 몸이 안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항구에서 겪는 이 기이한 해방은 감정의 고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오감했던 몸이 드디어 안전을 확인하고 펼치는 경이로운 의식이다. 눈물이 흐른 뒤에는 부교감 신경계가 내면을 재건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채운다. 이 눈물을 나약함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한계까지 버텨온 몸이 이제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보내는 다정한 허락이자 깊이 쌓인 치유의 청구서를 결제하는 위대한 순간이다. 억눌린 감정을 안전하게 풀어내고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으로 응답한다면 몸과 마음은 더욱 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눈물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알로스타틱 부하를 높여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트레스 감소 방법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과 깊은 호흡 기술이다.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임상 연구를 통해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전투 또는 도피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전환시킨다. 간단한 호흡 기술로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 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실천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빠르게 걷기, 조깅, 요가 또는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당 최소 150분 실천하면 엔도르핀이라는 자연스러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는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축적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여 신경계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특히 기능적 동결 상태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운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로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하이포탈라무스 뇌하수체 부신축을 안정시키고 알로스타틱 부하를 줄이는 핵심 요소이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지만 깊은 수면은 뇌가 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화면을 멀리하며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채소, 과일, 통곡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호두,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은 녹색 채소와 씨앗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든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적으로 완화한다. 반대로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눈물 현상을 더 자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또는 공동체 활동은 감정적 지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편도체의 과도한 활동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인다. 이는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돕는다. 여섯째로 점진적 근육 이완 기술과 자연과의 접촉을 활용하는 것이다. 각 근육 그룹을 차례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은 몸에 쌓인 긴장을 직접적으로 해소한다. 또한 매일 20분에서 30분 동안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전체적인 기분을 개선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2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알로스타틱 부하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눈물 현상이 감소하며 일상적인 평안과 에너지가 증가한다. 몸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눈물은 그 증거이다. 평온한 순간에 찾아오는 이 작은 해방을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